무겁습니다. 사람들은 대부분 수급자라고 하면 나라에서 돈 받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면서 말합니다. 저도 그 혜택을 받기까지 삶이 여러 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수급자가 된 뒤에도 저를 끝까지 괴롭힌 건 빚이었습니다. 수급자가 되면 빚에서라도 잠깐은 숨을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. 최소한 수급비는 보호되겠지. 먹고 살 돈까지는 가져가지는 않겠지. 그건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. 수급비가 들어오던 날,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겠구나. 라면도 사고, 쌀도 사고, 반찬도 좀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휴대폰으로 입금이 되었다는 알림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숨을 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몇 분 뒤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. 출금되었습니다.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. 내가 뭘 쓴 것도 아닌데. 저는 급하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. 그때 깨달았습니다. 제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는 기억을.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수급비도 압류가 되는 현실에 실망을 했습니다. 수급비는 제 마지막 생명줄이었거든요. 그 생명줄이 눈앞에서 잘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. 밥도 못 먹고 멍하니 앉아서 통장만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제 생활은 다시 무너졌습니다. 수급자에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하루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. 월세를 낼 수 있느냐, 병원에 갈 수 있느냐, 공과금을 막을 수 있느냐, 모든 게 그 돈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. 빚이 있으면 수급자라고 해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통장이 압류되면 수급비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압류가 시작되면 사람은 공포에 빠져 내가 뺏길까봐, 또 빠져나갈까봐 돈이 들어오는 날이 기쁜 날이 아니라 무서운 날이 되어버립니다. 저는 그때부터 생활비를 통장에 넣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사용합니다. 그런데 현금 생활은 더 힘듭니다. 자동이체도 안 되고 카드도 못 쓰고 월세를 내기도 어렵고 삶이 불편하고 진짜 끝까지 떨어졌구나. 스스로 초라해짐을 느낍니다. 더 충격적인 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으니 직원분이 수급비 자체는 보호되는 항목이 있지만 통장 압류가 걸려 있으면 실제 생활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리고 수급자분들 중에도 채무 때문에 생활이 더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. 수급자가 됐다는 건 이미 인생이 한번 무너졌다는 뜻인데 빚은 그 뒤에도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직원분이 이럴 때는 그냥 버티지 말고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보세요.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. 신용회복위원회, 서민금융진흥원. 저는 나랑은 상관없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었습니다. 저는 그날부터 부끄러웠지만 빚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. 상담을 받는다고 빚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지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. 내가 뭘 할 수 있는지,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.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시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.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 전까지는 그냥 하루하루가 공포였어요.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니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. 수급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건 단순히 빚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.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이고 결국 공과금이 밀리고 월세가 밀리고 병원을 못 가고 다시 위기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수급자라면
채무를 숨기지 마시고 빨리 상담을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수급비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. 둘째, 혼자 버티지 말고 서민금융진흥원 1397로 전화하세요. 셋째,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세요. 모르면 수급비가 들어와도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알면 손해를 줄이고 다시 버틸 수 있습니다. 수급자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. 누구보다 버텨온 사람입니다. 빚 때문에 다시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정보 놓치지 마세요.